네, 오늘은 24년 12월 26일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성적분 2주 쉬고 하는 거라서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성적분 하다가 어, 네, 말아가지고 이성적분 마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음, 네, 일단 약간 복습을 좀 해보면 이성적분이라는 거는 이제 어, 이러한 형태를 적분을 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 t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무한대, x가 무한대인 구간까지 이제 적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어, 지금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어쨌든 적분을 어쨌든, 이런 뭐 x제곱분의 1이나 뭐 x분의 1 같은 함수들은 이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y 값은 작아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함수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x가 1부터 x가 무한대까지 예, 이 구간을 적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적분을 할까라고 한다면, 뭐 적분 구간을 그냥 1부터 t까지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앞에 리미트를 붙여서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낸다. 어,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런 형태를 이제 이상적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아니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특정 상수까지 이게 뭐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를 그냥 형태 1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형태의 이상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뭐 이런 형태, 불연속 함수의 적분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어, b 전까지는 이제 연속인데 이 b 점에서만 이제 불연속인 함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연속이에요. x가 b인 점에서만 이제 불연속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냥 뭐 형태 2라고 해놓고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네, 그건 형태 2라고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구간을 A부터 T까지 잡아놓고 원래 형태 1은 T를 무한대로 보냈으면 이 T를 B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정의도 보시면 이런 형태의 적분은 어쨌든 A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리미트를 붙여서 이 T를 B까지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T가 되고 뭐 어,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이제 불연속점이다라고 하면 반대로 t부터 b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이 t를 a 플러스 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네, 그걸 이렇게 정의를 한다 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개념은. 리미트가 t가 어디로 다가가느냐만 바뀐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위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함수가 음, 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요 점에서만 불연속인 거예요. 요 점이 C라고 했네요. 네. 요 점을 C라고 하고 여기서 요게 A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이런 함수
요런 함수 fx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b인 거죠. 그래서 x가 여기까지는 이제 연속 1번 여기까지 연속 그 다음에 x가 c에서 b까지 또 연속. 그러니까 이제 x가 c일 때만 불연속인 거죠. 그럼 구간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형태가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의 식은 A부터 B 요렇게 나오고 하나의 식은 여기에 구간의 적분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각각의 식 두 개가 둘 다 이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수렴을 한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결과적으로는 적분이 가능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요식 그리고 여기 넓이 요식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좀 명확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상적분의 뭐 개념, 그냥 직관적인 개념은 어렵지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어쨌든 뭐 적분이랑 리미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됐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요 예제. 수렴하는지 조사하고 요 적분의 값이 몇인지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까지 풀어놓고 뭔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t가 1 마이너스 쪽에서 접근을 하니까 뭐 어쨌든 뭐 1보다 작을 테니까 이걸 음, 다시 쓰면은 ln 1 마이너스 t가 될 텐데 근데 어쨌든 t가 1 마이너스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ln 0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ln 0이 되면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지? 라고 해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발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ln 0으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 마이너스 ln 1이니까 얘는 0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는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안 풀리는 게 맞았는데 제가 이걸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왜 값이 안 나오지, 계산이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 여기 네, 요 왼쪽 부분부터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다시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에서 t. 요거잖아요. 네. 그럼 구간을 일단 0하고 0에서 1부터 1에서 3까지 나눠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네. 그 다음에 0에서 1이니까, 그 다음 얘 t는 1 마이너스 쪽에서 1로 다가가는 거고, 네. 그리고 요건 0에서 t까지 써주고, 이렇게 썼고, 그 네. 다음 얘는 1 플러스 쪽에서 네. 1로 다가가고, t가, 그 다음에 1, 3 이렇게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한 거잖아요. 네네. 적분이, 그러니까 뭐, x-1, 1dx다.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네. 플러스 C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어쨌든 적분을 하고 요거를 적분을 여기서부터 하니까 ln x-1 절대값 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t에서 0이니까 이제 t 0 이렇게 써줬고 네. 그다음 여기도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똑같고 요거 달라지고 그 다음 t부터 3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네. 이것만 이제 본 거예요. 요것만 여기서 네네. 그러면 이제 t를 t-1. 그럼 이렇게 되고 ln t-1 절대값이 되고 네. 마이너스 이제 0이잖아요. 네. 0인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ln 1이 되잖아요. 절대값. 네네. 네네.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근데 얘를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이제 ln 0으로 가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리미트가 먹여지면. 어, 그 부분 이해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t가 1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0.9, 0.999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 네. 안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값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바뀌면 마이너스 먹여져서 절대값을 나오게 되면 1 마이너스 t로 나오거든요. 네. 네. 네네. 여기서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뭐 1 마이너스로 가니까 1 마이너스 t가 0이 되잖아요. 0으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네. 얘는 이제 ln 0으로 계속 다가갈 거잖아요. 네네. 로그가 뭐 이렇게 되니까 0으로 계속 다가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 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발산한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게 왜 계속 계산이 안 돼가지고 수렴하는 걸 가정하고 계산을 해서 그랬네요. 네, 어쨌든 얘는 발산을 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냥 저거 잠시만요. 그냥 x는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를 가정을 안 하면 그냥 저 식은 그냥 정적분식으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뭐 ln x-1.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ln 2 마이너스 0에서 3 0 ln 마이너스 1 아니 잠시만 아이 절대값이니까 0이니까 마이너스 1 ln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ln 2 마이너스 ln 1이니까 0이니까 얘는 ln 2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상적분이라는 걸 판단을 못하면 그러니까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이상적분으로 계산해야겠다라고 판단을 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정적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함수가 뭐 어디서 불연속인지 그러니까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뭐 정적분을 어, 하거나 부정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함수가 정의역 내에서는 연속이어야지 그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어딘가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이상적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주의할 점, 해야 될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상적분의 비호 판정법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함수에 따라서 뭐 이상적분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대요. 제가 뭐 그런 예제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럴 수도 겠죠 함수가 생긴 상태에 따라서. 그럼에도 그냥 얘네들 이 함수가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는 체크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당연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F하고 그걸 이제 비교 정리라고 하는데 이제 뭐 F랑 G 함수가 있을 때 얘네 둘은 이제 A 이상에서 연속인 거고 그리고 이 값을 만족을 한다고 하자.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이상에서 음, 0 이상에서는 항상 fx 값이 gx 값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A 이상에서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함수를 그려보면 잠시만요.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어떤 아니 근데 A 이상에서 연속이고 그 0보다 큰 거밖에 그러니까 0 이상에서는 얘가 뭐 GX라고 하고 얘가 이제 FX인 거고 얘가 이렇게 GX 0 이상에서는 이렇게 FX가 크다는 게 보장이 된다. 근데 0 이하에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이 정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 여기 요걸 제가 A를 0으로 다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아닌데 연속이고 GX가 0 이상에서 만족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A가 수렴하면 GX도 수렴한다. 음, 음, 제 음,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를 제가 A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넘긴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0이라고 하면 0일 때도 이제 0 이게 0이라고 할 때에도 성립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0 이하에서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만족을 하니까 0 이상에서는 어쨌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만족을 하고 그 다음 뭐 A 이상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음, 있었어. 뭐 여기가 A라고 해보자고요. A.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GX가 아니야. 그럴 때 이제 FX가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까지 어, 계속 연속인 거죠. A 이상이니까. 수렴을 한다면 GX도 수렴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만 딱 잘라놓고 보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잖아요, 사실.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이게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A 이상에서 무조건 GX보다 FX가 커요. 그럼 FX 이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얘가 수렴을 한다는 말이죠. 그게 전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GX도 수렴할 거잖아요. 해당 구간에서 A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 무조건 fx가 클 거기 때문에 gx보다 큰 놈도 수렴을 하니까 당연히 gx도 수렴을 하겠죠. 그냥 gx보다 큰 이제 넓이의 값도 수렴을 하니까 어떤 값으로 그럼 그거보다 작은 gx 값도 수렴을 할 거잖아요. 네. a보다 작을 거니까.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a라고 가정을 할 때. A라고 가정을 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0인데 그냥 이걸 a라고 해보자는 거죠, 이게. 네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X가 A에서 연속, A에서 연속. 어,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림은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인 거예요. 여기 A. 그럼 이 상황이 이제 A 이상에서는 무조건 GX의 값보다 FX가 크다. 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한다고 하잖아요. 라는 네네. 거니까. A 이상에서는 무조건 FX가 GX보다 커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A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fx를 적분을 했는데 얘가 수렴을 해요. 요 값이 수렴을 한다는 거죠. 무한대까지.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gx 값도 수렴을 할 거잖아요. A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 모든 구간에서 fx가 더 크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제가 이게 A인 줄 알았는데 이게 0으로 바뀌니까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도 저거 수렴한다고 할 수 있나? 적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0 이상에서는 0 이상에서는 무조건 fx가 gx보다 커요. 네. 근데 지금 0이 함수 값이잖아요. 0이요? 근데 이게 비교하는 0이 함수 값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A 이상에서 연속이고, 일단 음, 뭔가 음, 음, 이게 A라고 했을 때, 음, 어, 음. 네네네. 이, 그렇네요. 저걸 뭐 B고 뭐 이러면은, 저걸 제가 함수값 그냥 x인 걸로 착각을 해서 그러면 네. 이건 더 명확하네요. 네, 이게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되게 명확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얘가 X가 0 조건이 있는 이유는 얘가 X 이상이 아니라 뭔가 마이너스로 있다면은 이것도 같이 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게 그러니까 요런 경우를 방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래로 면적이 훨씬 넓은 경우, 어, 아니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되고 네. 똑같은데 gx가 이렇게 되는 거 아, 똑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넓이 fx의 넓이는 여기고 네네. gx의 넓이는 여기니까 그러면 fx가 수렴한다고 해서 gx가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fx가 수렴을 하면 gx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GX가 더 넓으니까 이렇게 네, 되면. gx가 더 넓으니까 네네. 음의 값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넣어준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x의 값이 그러니까 함수 값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x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거기에 네, 그럴 때도 얘가 수렴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이것도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근- 같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요, 요 구간에서 조건이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함수 값은 항상 fx가 더 커야 되는데 네네. fx가 위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요 구간부터는 gx가 위로 왔으니까 네. 요 조건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제, 네. 여기가 a라면은 만족하는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냐면 음, 그러니까 fx의 값이 gx보다 크긴 큰데 0 이상에서만 크다. 요 구간에서만 fx 값이 gx 값보다 크다. 네, 그럴 경우에 그거라고 제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네, 그럴 경우에도 이게 성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이런 경우. 그러니까 0 이상에서는 무조건 fx가 gx보다 크고, 네, 여기서는 뭐 fx가 더 작을, 0 이하에선, a부터 0 이하에서는 fx가 gx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럼 이런 경우에도 수렴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면 0에서부터 0 이상까지 적분을 하면 당연히 fx가 수렴을 하니까 gx가 0 이상에서부터는 수렴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만 수렴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a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상수라는 가정하에는 그 a에서부터 0까지 어쨌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a 이상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적분 가능하잖아요. a에서부터 0까지. 네. 그러니까 a에서 0까지는 어쨌든 연속이니까 적분이 가능하고 그러면 수렴하는 거 아닌가? 얘는 어쨌든 A 이상에서부터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부터 0까지는 fx나 gx나 적분이 가능하고 적분값이 존재를 할 거라서 사실 따져줘야 되는 구간은 어쨌든 0 이상부터 돼. 0 이상에서는 fx가 gx보다 크고 fx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죠, 제 생각. 음, 잘,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네네. 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함수값이 아니라, 네네. 제가 다시 써보면은 네, fx가 아니 fx가 gx보다 커요. 근데 얘
얘는 x가 0 이상에서만 그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잘못한 거죠, 제가. 네네. 네.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네. 0 이상, x가 0 이상에서는 네. 무조건 fx의 값이 gx보다 크다. 네. 요 조건 대신 요 조건이 들어간다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네. 그럴 때도 이게, 어, 네,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X, X가 0 이상일 때 함수 값이 저렇게 된다면. 어, 그러면은 당연히, 음, 여기서는, 요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 A가 0이라는 거네요. 어, 그러니까, A가 0일 수도, 그냥 A일 때도, 그러니까 요 조건에서 만약에 이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할 때, 네. 그러면 얘도 어쨌든 요 0 이하에서는 gx가 fx보다 클 수 있지만, 얘도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건 안에 이제 x가 a 이상에서는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연속이다. 그러면 a에서부터 0까지는 연속이니까 네. 적분이 가능하자는 거죠. fx나 gx나 어떤 값이 크냐 작냐에 상관없이 네. 적분이 가능하고 적분값이 존재니까 수렴을 한다. 적분값이 존재를 한다. 넓이값이 네. 발산하지 않고 네. 요 구간에서는. 네. 그럼 요 구간에서는 fx나 gx나 수렴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A 이상이라고 했지만 뭐 0 이상일 때도, 0 이상일 때는 fx가 gx보다 크면서 fx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0 이상일 때도 0 이상인 gx 구간에서도 얘가 수렴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맞는 말 아닌가? 라는. 네, 그, 이게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래 조건은 음, 꼭 얘가 0이 아니더라도, X가 0 이상이 아니더라도, 네, X가 뭐 마이너스 100이더라도, 네, 그 구간에서 fx가 gx보다 무조건 함수값이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만족한다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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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조건이 어, 왜 들어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 조건도 그러니까 이 조건도 말이 되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이 조건도 당연히 되는데 네. 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좁은 범위의 조건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음, 그러니까 왜 얘가 0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어, 그러니까 어, 저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렇게 써도 성립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네 걔가 그리고 0보다만 크고 그러면은 네 그리고 얘가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은 그게 그게 요 조건이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의역의 범위는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요거를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네.
그냥 이대로 이해를 했으면 이게 이제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함수값이 아니라 뭔가 x가 0 이상인 요 구간에서만 fx의 값이 gx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장을 하는 그 조건이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아 뭐지?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아 이거를 A를 내가 영어로 잘못 썼나? 뭐 그런 생각도 보니까 그냥 0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0 이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조건인가? 그 조건일 때도 이게 성립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냥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 조건에서 이게 성립하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해본 거죠, 그냥. 아,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성립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아, 이게 왜 성립을 하냐면,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해놓고 그 방식으로 해도 이게 한다,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명확한 거고, 네네. 네, 그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아까 생각했던 이렇게 해도 이게 성립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아, 네. 이것도 성립하긴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제가 들었을 때, 이것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성립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얘네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아까 저희가 그렸던 요런 상황에서. 네. 요 상황이 여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긴 있고, 네네. 네, 이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못 뭔가 이해를 했든, 뭐, 어쨌든 이렇게 그냥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리고 이제 8장 척분의 응용인데, 음, 지금까지는 뭔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적분이. 근데 뭔가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fx의 호의 길이를 이제 구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적분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구할까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A에서 B까지 이제 fx가 연속인 거죠. 연속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어쨌든 이것도 처음에 이제 일반 적분을 정의한 것처럼 델타 x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넓이를 합한 것처럼 요거를 이제 델타 x로 나눠서 요 길이랑 뭐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 적분을 저희가 정의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A부터 B까지 연속이니까 fx가 구하면 뭐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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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델타 x라고 할 때 n등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i는 1부터 n까지 더할 텐데 그럼 여기에 뭔가 이제 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타내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죠. p i-1 p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p-1 전부터 p1까지의 거리를 그냥 이렇게 표현식을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결국 요거 이렇게 다 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곡선의 길이를 근사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근사값이 아니라 정확한 이제 곡선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요식을 이제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pi-1 pi는 사실 음 어쨌든 저거니까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니까 델타 x 델타 아니, 델타 x 제곱 델타 y 이거잖아요. 이거를 조조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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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x y. 근데 저 델타 y 저 델타 y를 그 뭐지? 중각감 정리를 통해서 값을 새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각감 정리라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서 여기 A에서 B까지 잠시만요. 요게 이제 델타 X고 요게 이제 델타 Y면 여기 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가 요 기울기잖아요. 여기 요 네, 기울기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요 구간 안에 그러니까 음 요게 fx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해놓고 f 다시 미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x 뭐 별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x 별은 a와 b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흔히 그냥 뭐 기울기라고도 하고 뭐 평균 기울기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변할 때 델타 x가 변할 때 델타 y 얼마나 변은 그러니까 평균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 점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건 요 점마다 이제 접선을 그려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평균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 접선이 요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나타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아, 맞다, 맞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 평균 기울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평균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접선이 점마다 이제 접선을 다 그려봤을 때 이 평균 기울기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이겠죠, 점마다. 그게 A에서 B 사이에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라는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이 F를 미분을 해놓고 요 X가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을 대입을 하면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X는 하나 이상 존재할 거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시키는 x가 a와 b 사이에는 하나 이상 분명히 존재를 한다. 네. 그게 평균값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 평균 무슨 말인? 네, 하여튼 그 정리 를 이용을 해서 요 델타 y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식을 요걸 그냥 여기로 옮기면은 델타 y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리를 사용을 하자는 거죠. 저 식에도. 그럼 델타 y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델타 y는 델타 x 델타 x 나중에 곱하고 f를 2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x i 별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거든요. 그러니까 i 별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지금 델타 x보다 델타 y고, 그러면 f 다시 x가 xi 아니 x1에서 x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뜻하는 게 xi 그 별표. 네. 네,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델타 y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음, 여기까지 지금 이 펜이 뭔가 블루투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i 제곱 플러스 f 다시 xi 델타 x 네 이제 제곱이잖아요. 둘 다 네. 이제 제곱일 거죠. 여기 i고, 네. 그러면 묶어주면 플러스 4i 여기만 제곱인 거죠. 그러면 델타 x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f 다시 xi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근데 뭐 델타 x는 i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음. 델타 x라고 써도 되고, 결국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돼요. 이 식이 나오면, 근데 이제 델타 x를 저희가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유한계로 쪼갠 거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델타 x가 dx로 바뀌면서 뭔가 그 리만 적분 정의했던 그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사값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네, 요걸 지금 요렇게 여기가 요거를 지금 요렇게 나타낸 거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건 근사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사값 써보면 그냥 n의 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근데 만약에 델타 x가 이제 뭐 dx로 바뀌어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여기에 리미트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이제 그냥
리만족분 정의하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이제 a에 비해서 x가 dx로 바뀌고 요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림이 여기서 A, B로 바로 넘어와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가정을 이제 A에서 B까지 구하는 걸로 지금 식을 세웠으니까 네 구간이 A에서 B까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요게 요 식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n을 무한대로 쪼갰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xi 별이라는 게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점 하나일 거잖아요.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있는 점 하나. 그러니까 x1 별이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점 하나. 네, 그러니까 요 기울기 이 접선 요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을 가지게 하는 요 점. 어쨌든 하나 이상 존재를 하니까. 네, 그게 여기 그 점이 x 뭐 여기는 1별이 되겠고 요 사이에 있는 건 뭐 x 2별이 되겠죠. 각각 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델타 x가 dx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xi 별이라는 거를 그냥 xi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계속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델타 x가 무한대로 가면서 이 dx라는 이 간격이 계속 좁아지니까 그냥 x1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극한의 개념이랑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음, n이 무한대로 가면 xi 별은 xi로 다가가게 되고 x2 별은 x2로 다가가게 될 거잖아요. 네, 네, 이 간격이 계속 좁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변했을 때는 그냥 요거를 지워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곡선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곡선의 길이의 식이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네, 여기 보시면 xi, x나 여기에 i가 없으니까 분으로 바뀌면서 그냥 이게 fx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요 곡선의 길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 그리고 뭐 여기서 어쨌든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어쨌든 음, 연속이라는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아니, 무리함수 그 연속 저기 해당 구간에서는 피적분 함수는 해당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무리함수 이 정의역이 0 이상 정확하게 하자면 1 이상인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1 이상이니까 무리함수에서 1 이상의 정의역 구간은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적분이 가능하다. 비적분 함수. 그 얘기예요. 네. 네. 지금 1 이상인 이유가 얘, 요 제곱이요. 얘가 네. 얘가 1이 있고 여기는 얘는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네. 0 이상이다. 이상이니까 얘는 1 이상이다. 어, 그러므로 요 함수의 정의역 구간은 1 이상이겠죠, x가? 네. x가 1 이상. 근데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1 이상일 때 1 이상인 구간은 연속이잖아요. 네. 네. 0 이상일 때 연속인데 어쨌든 1 이상도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적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요 함수는 적분이 가능한 함수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연속이 가능한 구간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인 이유는 제곱이기 때문인 거죠? 네네네. 아, f 네. x는 어쨌든 함수값이 실수인 거니까 실수의 네. 제곱은 양수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거고. 네, 이거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몇 시야? 시간이 전 사실 쭉 나가가지고 이 수열 급수 한 것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헤매가지고 이거는 그냥 적용을 해서 구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을 그냥 적용을 하면 구해질 거예요. 적분을 할 수 있으면 해당 네. 식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음, 음, 뭐 이런 함수들 이거 이런 이 펜이 좀 이상하네.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저기가 네 적분을 그러니까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델타 x 기준이 아니라 델타 y로 잘라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똑같이 식을 유도를 해보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 뭐 이거를 이제 gy라고 했을 때 뭐 똑같아요. 1 플러스 뭐 이런 거 똑같고 c랑 d는 여기가 뭐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리고 dx가 dy로 바뀐 거고 네 유도 방식은 똑같아요.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네, 또 똑같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 식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 어, 네. 네, 제가 지금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이해 안 되면 여기 해주세요. 네. 이제 건널비인데 이것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유도가 돼요.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일단 건널비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이, 이, 음, 이런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요 호리병 같은 요 건널비죠. 옆에 이제 넓이 이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네. 구하려면 일단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자를 때 위에 호의 길이 구할 때도 델타 x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이는데 얘도 똑같이 자를 거거든요. 잘라서 요 구간의 이 건널비 띠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딱 자르면 요 구간의 건널비를 각각 구한 다음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n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이걸 식을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뿔의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가 요 원뿔에서 이렇게 딱 어느 구간까지 딱 자른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네. 네, 밑에 넓이거든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해 가시나요? 네. 네. 요 넓이를 구하는 식을 각각의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원뿔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요 아래의 원뿔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냥 전체 원뿔 넓이 빼기 요 작은 원뿔 넓이를 빼면 되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아래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그냥 원뿔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 부채꼴 넓이
그 부채꼴 넓이 식은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부채꼴에 이게 부채꼴인데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반지름인 거죠. 이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요 반지름 L 제곱 아이 분의 앞에 팁이 풀린 거 아닐까요? 이게 네, 이 뭔가 버리는 것 같아요. 2분의 1 L 제곱 세타거든요. 이 넓이인데 근데 저 세타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요, 만약에 요 원에서 요게 세타예요. 그럼 요게 만약에 반지름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의미하는 게 요 그냥 요 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타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 1인 원에 원주라고 하죠. 원주가 2파이인 거고, 이게 이제 세타의 정의잖아요. 이거는 삼각함수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 근데 지금 반지름이 1이 아니라 L이잖아요. 네. L에서 이 세타는 2파이 R 분의 L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2파이 RL, 2파이 RL이니까, 이걸 나눠줘야겠다. 그러니까 저 세타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정의가 사실 이 원의 둘레가 2파이일 때, 2파이일 때 요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세타인 거예요. 네.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그 요거를 구하려면 L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네. 이 세타의 값이 뭐 닮음이니까. 네. 그래서 세타는 음, 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파이알에서 이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세타가 나온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파이 RL이 된다. 결국 부채꼴의 넓이가. 이게 어쨌든 부채꼴의 넓이의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어쨌든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거를 부채꼴의 넓이를 가지고 그 원뿔의 건널비를 정의를 할 건데 왜 부채꼴 넓이를 얘기를 했냐면 요거를 이 원뿔의 건널비는 부채꼴의 넓이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피면 이렇게 돼요. 생각을 해주시면 원뿔을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싹 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고 네.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될 거잖아요. L. 네. 요 높이라고 해야 돼. 빗면의 높이.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이제 원주가 되고 이거는 이제 2파이 R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 R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응용을 하면은 이제 원뿔의 건널비가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파이 RL.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원뿔의 건널비를 유도를 한 거였고요. 그 밑변에 반지름하고 여기 네. 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만 이제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 파이 RL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식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 식을 이제 당연히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이제 큰 원뿔이 파이 R2 다음에 L1 플러스 L이잖아요. 그 여기에다가 파이 R1, L1을 빼주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요, 요, 요 네. 건널비가 네네.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요걸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파이로 묶고 일단 처음에는 다 이렇게 펼쳐 보자고요. L1, L1인데 그다음에 L1으로 묶을 수 있겠죠. L1으로 2 마이너스 R1 왜 이렇게 렉이 FPS 펜슬에 이렇게 렉이 심하지? 네, 지금 L로 묶고 플러스 L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10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요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음이잖아요. 어디랑 어디랑요? 요 네.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기 때문에 네. 닮음식을 L1은 2대 L1 플러스 L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음, 네, 지금 R2 대 R1 대 L1네요. 그러면 R1, 1, L 맞죠? 음, 네. 잠시만요. 음, 음, 안 되지? 위에 전개가 좀, 위에 전개가 제가 잘못됐나요? R2, 여기, 아, 여기가 L, 빠진 거 아니었나요? R2, L1
아, 잘못했어요. 씨, 요걸 잘못해주자. 파이로 다시 묶어볼게요. 파이로 묶고, 그러면 L1 플러스 R2 L 이죠? 마이너스 L1 L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네. 네? 신 펜데온 씨 L1으로 묶으면 어? 마,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요 마이너스요? 아, 네네. 빼야 돼. 아, 네, 빼야 되는 거. 네. 네네. 그래서, 네. L1으로 묶으면 L1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R2 L이 되잖아요. 맞죠? 음, 지금 네, 맞는 것 같은데 R2분의 L1 플러스 L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R2 곱하기 L1 R1 L1 1에 유도하는 게 복잡하네. R1 L1을 줄로 넘기시고 그러면 R1 L 플러스 R1 L 아이씨 절로 넘겨가지고 묶어주면 결국은 R2 마이너스 R1에 L1이 R1 L이 되거든요. 네. 응? 요거를 넘겨가지고 L1으로 묶어주면 R2 마이너스 R1이 되고 L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주고 네 되셨나요? 네. 네 네네. 그러면 어쨌든 요거를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요걸로 네네. 그럼 요걸 이제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기 할게요. 제가 저기 풀이 과정을 써놓은 게 있는데 R1L 플러스 R2L. 그러니까 음, 요게 지금 R1L로 바뀌잖아요. R1L로 바뀌고 요걸 L로 묶으면 결국은 R1 플러스 R2.
R2 곱하기 파이 L. R1 플러스 R2 곱하기 이제 L이 되고, 네, 근데 지금 R을 그냥,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간격. 요거를 그냥 R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R이 R1 플러스 R2 나누기 2가 될 거잖아요. 네, 네. 그걸로 그냥 대치를 하자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네. R을 R로 놓고, 그러면 I, R, L이 되고, 그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R1 플러스 R2 나누기 2인데, 그냥 그걸 요거를 R로 대입을 해버렸으니까 앞에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의 식도 그냥 2파이 R L이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 가운데가 R이 네네. R1 플러스 R2에 나누기 2니까 네, R이 얘를 R로 바꾸면 2R이 된다. 아, 네네. 요거니까, 네. 네, 그러면 R1, R2는 2R이니까 이렇게 됐고, 네, 그, 결국 요 식을 유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파이 R L이에요. 요, 예, 요 넓이는 2파이 R L인데, 네. 네,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그 앞에 호의 길이 구했던 그 방식이랑 어쨌든 그 리만 적분이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델타 X로 나누면은 이제 뭐 요 호의기를 구하면 요 호의기를 구하는 공식만 있으면은 구할 수 있었잖아요. 리만 적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게 여기에 각각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이제 유도를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그냥 아까 방식대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풀어놓은 거 그냥 볼게요. 시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fxi, 그러니까 yi가 fxi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2파이 rl을 대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요 r에 해당하는 놈이 그 y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y i-1 yi 어 플러스 2, 네. 플러스 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아, 요 r이 요 값이 될 거잖아요. 네, 요거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식이 2파이 요거. 그 다음에 요 L이란 말이죠. L은 요거잖아요. 요거. 호의 길이. 네, 그걸 아까 이렇게 저희 명령을 했잖아요. 네, 식은 유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저기 유도를 해놨으니까 유도 한식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네. 이 유도한식 그대로 가져오면은 되고, 그리고 똑같이 델타 x가 이제 dx로 변하면 그냥 요게 i로 바뀐다는 거죠. 아, 아, Y로 바뀐다고요? 네, y로 바뀌는 거죠. 네, 아니, yi로 바뀌는 거죠. YI. 얘는 왜냐면 음, 그 i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길이가. 네, 길이가 다르니까 i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yi. 아까는 그 xi 별이 그냥 어, X.
xi 별은 그냥 xi로 퉁칠 수 있었잖아요. 네. x로 퉁칠 수 있었는데 음, 잠시만요. yi니까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yi'일 텐데 dx로 가면서 그러니까 yi라는 거는 f에다가 xi를 먹은 거잖아요. 네. 그 결국은 시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x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첫 단계로 얘가 이제 yi로 바뀐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델타 x가 dx로 바뀌면 그렇게 될 거고 네. 그러면 yi라는 거는 fxi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델타 x dx로 바뀌면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xi가 될 거잖아요. 아까 호의 길이 때 변했던 것처럼. 그럼 결국 2파이 fxi가 되고 요 식이 그대로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결국 보시면 요 b까지 적분을 하고 요거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델타 x가 dx로 바뀌면서 얘는 그냥 x가 돼버리는 거죠. 적분으로 바뀌면서 xi가 됐다가 x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그냥 요것만 이렇게 되고 그 똑같은 그 프로세스가 똑같거든요. 유도하는 방식이. 네. 그래서 결국은 유도한 방식이 똑같아요. 결국 이제 부채꼴의 아니 그 원뿔 여기에 넓이 식을 구해가지고 이게 델타 x가 dx로 바뀌면서 결국은 적분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다.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fx를 그냥 여기는 y로 바꿔서 써준 거고, 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 호리병이 뭐 만약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하면은 이제 dx로 기준이 아니라 이제 dy 기준으로 잘라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유도 과정이 복잡하기는 하죠. 그래서 한번 그냥 심심하시면 한번 유도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공식은 이렇게 유도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부피를 구하는 거, 넓이를 구하는 거, 다 결국에는 유도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리반적분. 어쨌든 델타 x를 잘라가지고 그 델타 x를 자르는 게 부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n을 무한대로 넘기면서 리반적분으로 가는 그거나 아니 부피나 뭐 넓이 그거 하는 것도 다 똑같았죠. 뭐 넓이나 부피 구하는 건 어쨌든 도형의 생김새에 따라서 뭐 구간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스킬은 필요했지만, 네. 그런 경우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게 유도가 된다고나 할까? 뭐 구간을 나누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네. 뭐 하여튼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유도가 되고, 네. 이거는 예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열부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수열 급수, 몇 급수. 그 요 가운데에 어, 부장을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부장이 뭐냐면 매개방정식과 극좌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을 쭉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0장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다음 주부터. 10장을 하면 이제 끝, 일면수는 끝이거든요. 11장부터는 벡터, 저기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해야 되나? 전시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으로 그러니까 좀 빨리 나가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해봐야 돼. 어쨌든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이제 끝날 거예요. 일변수 미적분학이.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뭐 맞추면서 뭐 어떻게 할지, 뭐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갔다가 갈 건지 그런 얘기를 그 채널지기님이랑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